73년 전인 1996년에 저희 참여연대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패 방지 법안의 한 내용으로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 23년의 세월 동안 15회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 논의를 2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약 80%가 일관되게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 다수의 뜻을 대표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일관되게 지지하는 이 공수처 법안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리당략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사개특위에서 신속히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법안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는 이 청원이 20만 명을 순식간에 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사개특위의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대신에 특별감찰관법이라든지 혹은 특검법을 대체용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특별감찰관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특검이 미리 뽑혀있는 상설특검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을 가지고는 일이 터져야 비로소 특검을 임명하는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 특검은 고위공직자들, 특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만이 답입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그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음으로써 검찰 개혁도 이룰 수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입니다. 국회는 신속히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원리라고 잡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맑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여 년 전 함께한 길이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 정기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견결한 반대와 저지에 의해서 사개특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또 심의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로 결국 위안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1월 10일자로 기억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73.3%의 분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불과 18.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정말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 설치를 귀막고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19년도는 공수처 설치가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가 2019년도에는 국회를 통과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분발과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이런 호소를 우리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결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국회에 계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공수처는 옥상 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을 사람 처벌시켰다면 예,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검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정치 편향 수사, 표적 수사, 직권 남용, 검찰의 비리, 예,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결론 냈던 검찰이 현 정권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진실도 바뀌는 것일까요? 예, 그동안 검찰은 계속 정부 예산을 쓰면서 비대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또 15명 검찰을 또 증언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비대해지려고 합니다. 이미 검찰은 비대한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두 팔이 이미 태화돼 버려 가지고 스스로의 그런 곪은 썩은 부위를 도려낼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님들은 그저 밴드 붙이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넘어가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비대한 공룡 검찰에 대응하는 날쌘 표범 공수처가 새롭게 도입되면 그동안 수사하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검찰도 더욱 분발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공수처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국회의원들, 대상 범죄를 줄이자는 국회의원들,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빨간 펜, 형광펜 쳐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꼭 심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추운 겨울날 여기에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고 저희가 시민의 힘으로 같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촛불 때 검찰개혁이 가장 우리 사회에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공수처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공수처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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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님과 서희원 민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과주기 수사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 근절과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또한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6%도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